AI가 인간 화가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라는 여러분들은 AI 아트, 예술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에서 온라인 클래스로 인공지능 예술에 관한 강의를 맡은 주송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예술과 인공지능의 만남, 그 AI 아트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AI 아트의 특징과 그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사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를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보면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간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늘 아래 절대적으로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 아래 절대적으로 새롭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학습하고 경험해야 될지, 창이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AI 시대에도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창의성,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창의성은요,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생각해내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5가지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전체적으로 담겨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죠. 예술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 새로움, 창의적인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의적인 능력,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된 역량이 바로 이 창의성이겠지만요. 예술에 있어서 창의는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예술가의 필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만남.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요, 예술을 지칭하는 영어 아트는요, 라틴어 아르스에서 생겨났고요. 이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의 과학기술, 그 기술, 기능 등을 뜻하는 테크닉, 테크놀로지가 이 테크네에서 유래한 또 다른 파생어인 거죠. 즉 아트와 테크닉, 테크놀로지는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18, 19세기까지 서구 문명에서는 예술을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즉 테크네의 일부로 치부한 것이죠. 이후에 이것이 이제 파인 아트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보다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가 되긴 했으나 과학과 예술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대중매체와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은 동시대의 예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주요한 도구적인 매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념을 확장시키는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동시대의 예술에 등장한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술의 정의가 이제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학의 개념도 바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예술,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서로 융합이 되면서 제3의 문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술로서 2014년에 등장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이제 위조 지폐 비유 방식입니다. 2개의 신경망이 있는데요. 하나의 신경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마치 위조 지폐범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과정이 이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과정과 흡사하고요. 반대 측면에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검증의 단계, 즉
이 위조 지폐를 검열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망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진짜와 가짜를 서로 구별하는 과정에서 아주 진짜스러운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진짜가 위협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그 감시관을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한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AI 화가인 구글의 딥드림의 작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딥드림은요, 딥러닝 기술을 시각 분야에 적용한 AI입니다. 이미지들을 입력하면 패턴을 찾고 혼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사하도록 한 작품입니다. 딥드림이 표현한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보면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느껴지는 그 비연속적이고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하늘 부분을 아주 굽이치는 두꺼운 분놀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특징을 학습한 후에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델프트 공대 그리고 렘브란트 미술관 등과 협업해서 추진한 AI 3D 프린터로 탄생한 렘브란트의 그 다음 The Next 렘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분석해서요, 그가 즐겨 그릴 만한 주제와 스타일을 추출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이 작가의 화풍과 세밀한 질감까지 재현을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아직까지 렘브란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는 식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인쇄된 이 그림은 유화의 질감과 그리고 물감의 두께까지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60여 개 국가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작품의 가치를 약 43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들이 실제 3,100억 원 정도의 가치의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작품 역시도 이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2018년에는요, AI 화가인 오비어스의 에드몽드 벨라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또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죠. 프랑스의 개발자 그룹이 개발한 이 AI 화가는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려진 초상화 15,000점을 AI에게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초로 입찰이 이루어진 인공지능 오비어스가 그린 이 작품은 화가의 서명 대신에 작품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작품 생성 알고리즘 수학 공식이 적혀 있어서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더욱더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비어스의 그림은요, 애초 1만 달러 수준으로 작품의 낙찰가를 예상했는데요, 40배를 넘는 6억 원의 낙찰에서 더욱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작품 속의 인물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양한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의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에서도 인공지능 화가 마리오 클링게만의 작품이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 대의 인공지능 컴퓨터에 두 개의 스크린을 연결해서 두 명의 초상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왼쪽 스크린에는 남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 스크린에는 여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초상화는 정지 화면이 아니고요, 몇 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앤티크 모양의 받침대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라는 것이죠. 이 작품은 2019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약 6천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박제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빙하는 것과 이 작품의 제목인 행인의 기억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작품들은요, 기존의 2019년, 2020년도에 걸쳐서 소개가 됐던 작품들이고요. 또 당시에 저는 아트 디렉터로서 이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새로운 어떤 작품 속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는데요. 이때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만 이야기해드리면요. 사실 그 당시에 AI가 인간 화가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라는
아주 상반된 질문을 갖고 이런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저는 AI가 위협이란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AI는 기존 작가들에게 자신만의 고착화되어 있는 예술성을 보다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앞으로의 이 이미지 생성 AI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AI를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화질 인쇄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AI 아트의 그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니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예술성을 더욱더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것이 실물 작품으로 출력이 되었을 때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보다 더 감상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미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쇄 기술력, 이 부분도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미감을 보여주고 있는 AI 아트. 이 미적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은 작가가 만들고자 한 것을 설명하는 서술의 단계, 작품의 원리를 분석하는 분석의 단계, 더 나아가서 작품에 숨어있는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해석의 단계, 그리고 다양한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평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도출해낸 결과물은요, 이 단계들을 스스로가 거칠 수가 없고 또 현재의 시대상을 즉각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AI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어느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스스로가 미적 평가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이 AI 아트를 예술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예술은 결국 수용하는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인데요. 저작물을 예술로 인지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몫으로 보는 사람이 영감을 얻게 되면 그 예술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향상된 이 기계학습 기술로 인해서 향후의 창의성에 대한 논쟁도 사라질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의견들도 존재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AI 아트 예술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니야, 아직은 이 AI 아트는 아트로 보긴 어려워의 입장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지만요. 저는 이 AI 작품에서 발견되는 미적 가치가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화풍의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창작물의 출현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명화가 가진 아우라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른 미디어 형식으로 그 아우라를 개조해서 작품이 지닌 형식과 깊이를 새로운 시각적 프리즘으로 경험하게 유도하는 데에 바로 이 AI 아트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의 저작물에 한해서만 저작권 등록 자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해야 될지 아주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딥드림의 경우에 최초의 원소스 제공자를 저작권자로 봐야 할지, 혹은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할지, 아니면 원천 알고리즘 개발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라고 봐야 할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요, AI 아트의 미적인 평가 기준, 저는 기존의 예술에 있어서의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창성, 즉 새로움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AI가 정답이 없는 예술계에 등장하면서 이런 새로움이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많은 양을 산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의 창의를 볼 때 작품성, 독창성,
다양성, 대중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각각의 의미 영역에서 제대로 된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AI, 미적 지능이 또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미적 지능은 특정 사물이나 경험이 일으키는 느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이 산업 전반에서는 아트와 테크와 비즈가 함께 어우러져서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죠. 사람들이요,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약 85%가 느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5%에서 15%가 이제 분석적 사고이고요. 마케터들은 보통 여기에만 몰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85%를 채우고 있는 그런 외관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미적인 아름다움, 미적 지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적 지능, 인공지능 AI와 함께 이 AI, 에스테릭 인텔리전스도 함께 우리가 학습해야 될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기술 출현은 예술의 변화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예술에 접근하는 수단이 변화하면서 작품의 형태와 의미가 다양해지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또 작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미적인 경험도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은요, 예술의 범위와 의미를 바꾸는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I 아트의 가치를 미리 준비된 평가 기준에 대입을 해서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가치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함께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의 AI 예술은요, 앞으로 이 이미지 생성 AI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값에 비하면 초보적인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 AI가 예술 창작의 주체로 불리는 일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예술가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쉽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하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AI 아트가 어느 단계까지 진입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는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한 AI 아트, 새로운 예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만난 AI 아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새로움과 창의로 점철된 AI 아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